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뛰면서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25.9% 올랐습니다. 재건축 추진 속도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니까 옆에 영향을 받는 거죠.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일제히 10%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해 8월 60억 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던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형 공시가격은 34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과 광주 등 10곳의 공시가격은 하락해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또 중공업 미분양이 쌓이고 전반적인 자산은 가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시세 자체가 급등한 서울 강남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3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제곱미터형의 경우 지난해 1,328만 원에서 올해는 1,848만 원으로 3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좀 일정 수준 이하로 계속 제어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집이 오히려 재산세에 대한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문제, 이게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수는 31만 8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 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기자. 10개월 만에 줄었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또다시 늘어났다고요? 네, 지난달 말 기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672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300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9개월 동안 3.5%를 유지하다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 이 베이비 스텝으로 3차례 낮춰서 2.75%가 됐죠. 이후 친절한 경제에서 이 그높던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알려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영향으로 또 주택 거래가 회복이 되면서 지난 1월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9천억 원 줄었던 게 한 달 만에 도로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나눠보면요. 은행이 3조 3천억 원으로 늘었고 이 금융권도 1조 원 불었습니다. 이 금융권 중에서는 특히 상호금융권이 8천억 원 늘면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천억 원 줄었지만 1월에 4조 1천억 원 준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건 이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특히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에 5조 원이나 늘어서 전달 3조 2천억 원 는 것보다 증가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월 말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서 2월 말 기준 잔액은 1,14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3조 5천억 원 늘었고요. 반면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은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1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1월 4천억 원 증가해서 증가폭이 3배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폭은 언제 볼 수 있었냐? 전세 가격 한창 뛰던 지난 2022년 2월 1조 4천억 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철이긴 해서 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높아져서 서울 지역 역전세 현상이 해소된 건데요. 전세 가격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를 들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계대출은 어떻게 될 거냐? 늘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기준금리 앞으로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 크고요. 토지
시세 완화로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도 커지고 거래량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작년 말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3,000호까지 떨어졌지만 2월에는 3,000호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최근에 많이 뛰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뛰었습니까? 사실 규제할 당시에도 이 나라가 찍어서 이곳이 똘똘한 한 채다 이렇게 지정한 꼴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해제 뒤 거래량 증가와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잠실을 중심으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요. 잠실동 이 A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6일 3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불과 10일 전에 같은 평형이 28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에서도 지난달 25일과 13일 같은 면적에서 각각 30억, 40억으로 최고가를 썼습니다. 지난달 10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각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일제히 이 신고가를 찍은 겁니다. 시장에서도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이 작년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 환경, 기준금리 인하,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의 원인도 함께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6월까지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데요. 특히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떨어지는데 집값만 오르는 참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묶였던 지역들 이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실거주 의무 등 기존 거래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 집값이 들썩일 거란 예상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전후 22일간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향은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이후 이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9건 늘었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한 건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제 전 26억 9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 상승률이 미미했고 모든 평형을 합쳤을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매매 가격이 오른 사례가 많았지만 잠실 엘스 등에서는 오히려 6천만 원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로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왔지만 실제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거래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해제 이후에 현장을 지금 많이 돌았거든요.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면 호가는 올랐는데 실제로 호가만큼 거래되는 양은 없고요. 원래 그 강남 3구 자체가 그 5년치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되는 그 추세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허위 매물 표시나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와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